자, 이 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영사에서 나온 책이고 존 휘트모어라는 사람, 이게 서 존 휘트모어라고 하죠. 이게 이 사람이 뭐 자기를 받았나 봐요. 가지고 존 휘트모스 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HR 뭐 리더십 이쪽에서 크게 강연도 하고 되게 나름 영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 코치라는 사람으로 좀 각광받고 있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거 자기 영역 말고 이제 그 동기부여의 그 힘, 그것도 했었죠. 그거랑 어떻게 보면 맥락을 좀 같이 하는데, 여러분이 향후에 관리자가 되거나 뭐를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받을 책이에요. 쭉 읽어보면, 뭐라고 할까? 쭉 읽어보면은, 어려운 부분은 되게 없어요.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나름 또 나오죠. 그 동기부여의 힘에서 나왔던 부분이랑 똑같이, 저도 이렇게 메모하면서 해보잖아요. 매슬로우의 법칙이라는 게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혼자 일을 한다라는 거에서 벗어나겠죠. 그죠? 자기 혼자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뭐예요? 사람을 쓰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성과를 창출하느냐가 결국은 관건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저께도 제가 어떤 모 대표님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대표님들의 대부분의 그런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회사가 생존 단계에 있어가지고 막 발전할 때는 그런 게 없는데,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죽지 않을 정도로 넘어가면 그 다음 문제가 뭐가 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업들은 대부분 생산과 생존이에요. 얼마만큼 자기가 만들어내고 버티느냐. 근데 그 과정을 이겨나면 바로 인사로 가요. 인사. 왜 그럴까요? 내부에서 그동안은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 좀 강압적으로 뭘 하더라도 웬만하면 이제 참고 했다가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윤택해지다 보니까 뭐예요? 내부에서 이렇게 밥그릇 싸움을 많이 한다고요. 또요. 그때부터 나오는 게 이제 매너리즘이에요. 대부분. 그냥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대표는 다른 생각한단 말이야. 대표는 다른 생각 뭐 하냐면, 옛날에는 가족주의적으로 야 힘들어도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그게 또 뭐가 돼요? 그게 또 회사의 장애가 돼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는 기본적으로 뭐를 해요? 이제 사규를 세우고 회사를 시스템화하고, 속칭 어떤 분은 또 이런 말도 하죠. 정떼는 작업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무턱대고 하다 보면 내부 그동안 대표와 함께 스텝을 맞았던 이 내부자들은 뭘 할까요? 상당히 저항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못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져요? 없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나 이런 경영자, 특히 팀장, 차장님도 아마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관리직으로 가면 관리직의 일은 수직적인 일일까요? 수평적인 일일까요? 수평적인 일이에요. 수평적인 일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되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여기 가서 조금 하고 저기 가서 조금 하고 뭐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할 일은 많이 줄어든다고요. 자기가 본론적으로 뭐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 정말 제너럴리스트들 있죠? 사장님들. 이런 분들은 자기 일을 좀 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부터 9시까지 아무도 안 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팀장이나 이런 거 됐으면 일을 많이 하는, 여러분 이 아래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 일을 좀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많이 하는 팀장을 좋아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을 많이 하는 팀장을 모시면은 그 팀원들은 복 받은 거죠. 일복. 왜냐면 팀장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일을 많이 하면 잘하는 건지 알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팀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팀원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은 다른 팀으로 좀 넘기고, 의미 있는 일을 좀 갖고 와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우리 팀이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잡아주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모 회사 그 팀장이 가져야 될 능력 중에 팀원들이 뽑은 넘버 원이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동기유발
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시 여겨지고, 특히 현재 시스템, 여러분 뭐 지금 막 대학교 졸업하고 막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을 많이 했다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서 의미를 찾았는데 나름대로 목적을 찾고요. 그게 뭐예요? 회사를 다니는 이유였다고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특히 똑똑한 사람들, 똑똑하고 젊고 어디 가서 좀 모자라 먹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뭘 찾으려고 들까요? 회사에서 의미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일탈을 하던가, 그쵸?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회사 다니는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뭔가 그렇죠? 배우던가 뭘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요. 그렇죠? 심지어 이 위에 있는 관리자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젊은 층들이 이 위에 있는 관리자들을 존경하지도 않아요. 왜? 매슬로우의 법칙에 의하면 낮은 수준의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먹고 사는 거 뭐 가장 상위가 우리가 동기부여의 힘에서도 했었죠. 상위가 뭐예요? 자아성취거든요. 자아성취. 그래서 여러분 그 회사에서 의미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뭘 할까요? 그죠? 취미 활동을 하든 봉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사람은 다 자기한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다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을 하다 보면 아까 창희 씨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가끔 사회봉사하는 아줌마들도 있죠. 사회봉사하는 아줌마들이 애 키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되게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다고요. 보면 여러분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사회봉사한다고 아줌마들 막 이렇게 뭐 노란 옷 입고 막 이렇게 막 어디서 하고 하죠. 그런 분들의 이 쭉 살펴보면 집에서 이미 애를 키웠거나 다, 그렇죠? 혹은 자기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에는 집이 이미 뭐가 이게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없다 보면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회도 이렇게 기여를 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에 성과가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내부에서 동기를 찾아서 그걸 목적으로 했을 때 성과 창출이 나오는 거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만약 예를 들어 이 책에서 나오지만 명령 위주로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하겠죠. 그러나 성과는 안 나와요. 많이. 왜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의미가 없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그 일을 못 해가지고 비난을 하면 되게 나오는 게 뭐예요? 방어적인 태도를 되게 많이 취한다고요. 방어적인 태도.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 성과를 내지만 하기 싫은데 하면 성과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방법을 그러니까 명령 위주로 예전에는 되게 많이 관리를 하다가 왜 명령 위주로 많이 했을까요? 이 사회구조 시스템이 자아성찰을 하는 것보다 이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죠? 아마 인도나 이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가면 아직도 이렇게 명령 위주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 단계가 토론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채찍과 당근이라고 말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뭐 하면 때려주고요. 뭐 하면 당근 주고요. 근데 채찍과 당근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람을 당나귀로 대하면 당나귀죠. 그쵸? 그러니까 나도 관리자가 나를 당나귀로 대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당나귀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채찍은 되게 사회적으로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많이 해요? 당근. 근데 당근이 문제가 생겼죠. 당근에도. 당근이 떨어졌죠. 당근이 떨어졌어요. 왜요? 언제까지 승진을 시킬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급여를 올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바로 이제 코칭이라는 거예요. 코칭이라는 건 뭐냐?
동기유발과 되게 비슷한 거지만 코칭은 약간 달라요. 스스로가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기업 내에서 찾아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코칭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아를 성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만큼 토양, 기회적인 요소가 주지 않으니까 그걸 못할 뿐이다라는 사람에 대한 되게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코칭이고, 이러한 코칭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 향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기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보다 뭐예요? 뭔가 think를 많이 하고 뭔가 기여를 많이 하는 집단에선 코칭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존 휘트모어라는 사람이 뭐냐면 요 아저씨예요. 요 아저씨인데 일단은 영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으로 통하고, 그 다음 이 책을 읽다 보면 차이씨 책 읽어보셨어요? 그렇죠. 원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책을 읽을 땐 대충 읽는 게 좋아요. 책을 읽을 땐. 그러니까 자세히 읽으려고 들면 많은 책을 못 봐요. 그렇죠. 책은 그냥 올 때 갈 때 이렇게 쭉 대충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책을 많이 봐요. 그죠? 어차피 이걸 생각을 하셔야죠. 대충 보던 자세히 보던 까먹기는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보다 보면 뭐예요? 많이 폭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이 책은 요런 분야구나 할 때 나중에 그런 게 필요할 때 이런 책을 그때 뭐예요? 필요할 때 그때 자세히 보면 되는 거야. 사람도 어떻게 만나는 게 좋아요? 대충 만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랑 다 친해지려고 하면 나도 부담이요, 걔도 부담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오는 게, 사람들은 그냥 대충 만나는 게 좋아. 그러다 보면 뭐야? 사람을 만나는 거에 부담이 없겠죠? 그리고 언제 집중적으로 만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필요할 때 만나는 거야. 그런 걸 무슨 관계라고 해요?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 관계? 다른 말로 생산성이 있는 관계예요, 그게. 그렇죠? 비생산적인 관계에선 잘 만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세히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쭉 이렇게 훑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어떨 때 필요할 때 이 책이 나한테 도움이 됐다. 필요가 있으면 자세히 보게 돼요. 시험을 봐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또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좀 대충이라는 말이 좀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커버 투 커버 이런 스타일로 책을 읽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코칭이란 뭐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코칭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대요? 책에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테니스, 단스. 왜 스포츠, 여기에 읽어보면 스포츠 사례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 저자가 또 스포츠 쪽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또 레이싱도 많이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스포츠 사례가 되게 많아요. 왜 스포츠가 코칭에서 도래가 되냐면, 자, 일단 코칭은 스포츠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 선수들이 왜 코칭이 많이 필요할까요? 자세 교정. 여러분, 코치가 육상 선수보다 더 빨리 뛰진 않아요. 그죠? 보통 여러분, 내가 뭘 배울 땐, 이렇게 뭔가를 배울 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선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땐 강사가 들어와요. 강사는 코치는 아니에요. 강사는 뭔가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를 내죠. 성과를 내면 그때부터는 강사와 이게 원웨이적인 거죠. 지식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강사보다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강사를 만나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아랑 싸워야 돼요. 자기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죠? 언제나 같이 뛰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지식을 받을 데가 없으면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가 동기 유발을 해야 돼요. 동기 유발을 하려면 누군가 뭐가 필요해요?
자기보다 더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계속 동기 유발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스킬을 배울 때도 초급은 강사가 있지만 이 프로들은 뭐예요? 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지만 코치는 뭐가 더 중요실까요? 전문적인 지식보다. 그렇죠?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신뢰적인 관계. 오케이? 우리는 특히 애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치는 아버지는 다 하는 게 코치예요. 그렇죠? 내 자식한테 코치의 역할을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 스포츠 선수들이 왜 코치를 많이 쓰느냐? 스포츠 선수들은 전적으로 자신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되게 열정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있어요? 책임감도 있는 거고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장님 같은 분들이 일을 잘 하시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자기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그거에 따른 책임감이 있거든요. 두 번째 일이 뭐냐면 두 번째 뛰어난 수행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스포츠 선수들이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포츠 선수를 보면 돈도 많이 벌고 여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되게 그다음 존경도 받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 이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전적으로 자신이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뭐가 나오겠어요? 목표라는 게 나오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하던 축구선수로서 뭔가 큰 수행을 하게 되면 바로 보상이라는 게 주어져요. 그렇죠? 그 보상은 전적으로 자기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끊임없이 이 사람을 동기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성과 향상에 대한 지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엔 몇 골을 넣었다. 오케이? 육상 선수 같은 경우엔 몇 초를 단축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네 번째는 뭐냐? 자신만이 느끼는 성취감과 최고의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1등이 돼봐서 짜릿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걸 동기유발적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와 인터액션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코치고 그 코치의 그 롤이 기업에 적용된 게 바로 코칭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코치와 강사의 차이. 아까 알려드렸죠? 그 외에 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코치는, 그러니까 강사는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사람인가 동이지만, 코치는 뭐예요? 코치는 지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려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면, 이 사람은 물어봐서 스스로가 뭐 하게 만들어요? 자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알려줘서 하는 거는 금방 까먹거든요? 근데 자기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하다 보니 자기가 자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과가 되게 높다고요. 오케이? 여러분 어떤 게 더 빨리 하겠어요? 성과는. 성과는 강사가 되게 빨라요. 알려주면 바로 나오니까. 근데 코치는 뭐가 좋아요? 응용력이 훨씬 더 좋다라고나 할까? 왜? 스스로가 자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치와 강사의 차이는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것도 봐야 돼요. 내가 상사로서 아니면 내 상사가 나한테 코치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강사의 역할을 하느냐. 오케이? 강사의 역할을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여러분한테 배울 게 없으면 여러분을 등한시하겠죠. 근데 코치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뭐예요? 코치가 이 코치를 받는 사람보다 뛰어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100억대 회사의 사장을 코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코치의 필요성이 뭐냐면 매슬로의 욕구 단계를 별로 보면 일단 이런 욕구가 기본 욕구라고 하죠. 이런 욕구가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죠. 그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소속이 되고자 하는 거, 인정받고자 하는 거,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자, 그거에 따라서 주는 게 있죠. 급료, 주택, 커뮤니티, 명예, 권한, 가치와 의미를 줘요. 오케이? 자, 여러분, 요 단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관리가 지시 문화예요. 지시 문화. 그러니까 지시를 해서 수행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 윗부분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 윗부분은 지시를 하게 되면 성과가 많이 안 나오는 쪽이에요. 왜요?
지시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지시를 하다 보면 뭐예요? 여러분, 비난을 안 받는 거, 지시를 하면 그 일을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거의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창희 씨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희 씨, 사다리 좀 헛간에 창고에 사다리가 있으니까 사다리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거 제가 지시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가서 가져오겠죠. 그렇죠. 가서 갖고 오겠죠. 없다면요. 그냥 온다고 나오죠. 그게 바로 지시형이라는 거예요. 지시형. 그러니까 갖고 오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의미를 해석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명령을 하게 되면 제 1순위가 뭐냐면 그 명령에 포커스를 맞추면 일단 비난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비난. 그렇죠? 그리고 그 명령 자체를 수행하려고 든다고 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창고에 사다리 좀 갖고 와봐 하면 창고에 갔어. 사다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오겠죠. 그러면서 이러고 온다고요. 없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죠. 그렇죠? 명령한 사람이 창고에 사다리가 있다고 해서 가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뭐라고 그래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명령의 방법. 명령이 아니라 코칭의 방법.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누가 창고에 있는 사다리 좀 가져다 주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누군가 뭐예요?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는 뭐가 들어와요? 책임감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까 전 사람은 책임감이 없죠. 그럼 그 사람이 창고에 갔어. 근데 창고에 없어. 그러면 자기가 일단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해요? 창고 이외에도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결국 뭐예요? 갖고 온다라는 거죠. 왜요? 책임감과 성과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뭐를 해요? 성과를 크게 많이 못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사장님이 나보다 더 일을 잘할까요? 그건 사장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회사를 나오셔서 사장이 돼보면 다 잘해요. 왜요? 바로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야? 전적으로 그 수행에 대한 소유권은 내 거고요. 자, 아까 그 질문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 내가 하겠어요라는 자각성. 그렇죠? 두 번째, 선택성, 책임성. 요게 이제 존 히슬모어가 말했던 뭐예요? 코칭의 3원칙이라는 거예요. 3원칙.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각하게 하고요. 방법을 선택하게 하고요. 선택을 했으면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죠. 그럼 이 세 개가 맞물리면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윗부분은 자아 존중이라는 것을 강요해야 되기 때문에 지시 문화가 아니라 뭐로 해요? 코치 스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방법을, 그러니까 요 욕구에 있는 사람들을 요거로 지시 문화로 하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요 욕구에 있는 사람을 요거로 해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코칭이라는 방법을 쓰는 회사들, 기업, 문화는 대부분 요 단계를 넘어간 거겠죠. 그죠? 넘어간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코칭이 모든 거의 답은 아니지만 뭐예요?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자아 존중과 자아 실현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예요? 요 방법이 새롭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코칭의 본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자님 말씀에. 뭐죠? 공자님이랑 안 친해요? 우리 한번 손자 얘기 한번 해볼까 그런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계란을 남이 깨면 뭐라고 한대요? 다른 사람이 계란을 깨면 후라이가 된다고 하죠. 지가 깨면 뿅아리가 된다고 하고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달걀이 있는데 지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요, 남이 깨주면 후라이라. 그러니까 병아리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쥐가 깨야 된다는 거죠. 코칭이라는 건, 강사라는 거는 여러분 깨주는 사람이라면 코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를 통해서요? 그쵸?
코칭의 가장 좋은 스킬 중에 하나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고 나오라는 거예요. 깨고. 여러분, 깨고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자각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각을 했을 때 책임감이 들어오고, 여러분, 생각해봐. 누가 깨주자. 그럼 나와서 병아리가. 그럼 걔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깨고 난리야? 그렇죠? 나 여기 있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가 깨고 나왔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지가 깼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 소지가 분명하면 뭐가 올라가요? 성과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코칭의 원칙을 한번 보자.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 말이 이 사람의 원칙적인 말이라고 그래요. 이 말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 말에는 담겨있는 게 첫째, 자각이라는 거예요. 자각.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야?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생각. 그래서 코치는 어떤 질문이 제일 안 좋다고 그래요? 나오잖아요. 예. 네, 아니요. 그쵸. 네, 아니요. 그쵸. 혹은요. how. 어떻게 할 거야? 왜 그랬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떡꼭 찝는 질문은 별로 안 좋다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닫힌 질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죠. 닫힌 질문으로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대부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자, 확인해 보십시오 해서 자각을 해서 요 사이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자각을 해서 방법을 지가 선택하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했으면 반드시 뭐가 들어와요? 이 책임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책임이 들어오면 자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방법 중에 자기가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책임감이 있겠죠. 그러면 성과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다리를 찾아오라는 것처럼. 자, 그럼 두 말의 차이가 무엇인가? 코칭의 질문. 자, 이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질문법이라는 거예요. 질문법. 제가 피터 드러커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좋은 답을 찾기 이전에 고민해야 될 것이 좋은 질문부터 시작을 하라고요. 자, 이 말과 이 말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한쪽 말은 정보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저 꽃은 무슨 색이냐? 라고 하면 빨간색이요? 자주색이요? 탁한 뭔 색이요? 뭔 색이요? 이렇게 되게 많은 거를 물어보는 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모티브 하는 거야? 자각을 모티브 하잖아요. 자각을. 그쵸? 그쵸? 네가 생각을 해봐라. 사람은 참 재밌게도 물어보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해요. 그쵸? 생각을 하려면 누가 물어봐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죠. 코치란 질문을 통해서 코치 받는 자가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동기 유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하면 수행을 할 뿐이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건 자각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끌어갖고 오는 말이라면 이 말은 뭘까요? 정보성을 내리는 말이죠. 저 꽃은 빨간색이다. 그러면요. 이제 저 꽃은 자주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다리를 갖고 와라 라고 하면 끊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가 저기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것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뭐 밧줄도 되고 사다리도 되고 기타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던 올라갈 만한 것 좀 갖다 주세요. 이 말은 뭐를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자각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어떤 툴을 선택하게끔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느끼겠죠. 그러면 성과가 좋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질문의 차이가 무엇인가? 얘기했죠. 이 말과 이 말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나 이 아랫사람을 다루는 그 사람이 수행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의 문제가 반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령 어조로 계속 지시를 내리다 보면 그 사람이 뭐에 익숙해질까요? 아무도 손을 안 들면 어떡해. 그러면 쳐다봐야죠. 그죠? 쳐다봐야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코칭법에서 뒤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성숙의 단계가 들어왔을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단 소속의 단계, 이제 뒤에 가서 하겠지만 소속의 단계, 경쟁의 단계, 협동의 단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뻘쭘해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질문과 요 질문의 차이가 뭐냐? 하나는 기존 관리 방법이고 하나는 뭐야? 코칭을 이용해서 성과를 더 많이 내게끔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코칭의 방법은 전제가 인간은 여기 책에 나와요. 도토리 같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도토리 같은 거. 무한한 잠재력을 다 갖고 있는데 누군가 이거를 믿어주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퇴화되어 버린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코치는 그 사람의 그런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람이 끊임없이 스스로 자각하고 선택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관리자의 관리 방법의 변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명령과 지시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령과 지시를 할 때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 의하면 총 6단계에서 아래에서 4단계까지는 이게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책이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지금은 들어왔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대부분의 관리 방법이 어떻게 변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변할 거라는 왜?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변해가고 있거든요. 변하는 게 아니라 많이 변해 쪽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뭐에 있는 거예요? 즉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아직 관리자들은 이 위에 있는 관리. 그래서 여러분 요새 맨날 나오는 게 군대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그죠? 군대도 여러분 옛날처럼 까라면 까라 이게 아니라 애들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를 가봐도 코칭 스킬이 많이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창희 씨가 나중에 다룰 부하 직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아 존중과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옛날에 내가 배운 사수가 알려준 대로 배우다 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성과가 많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떤 조직을 만들고 장이 된다라는 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뽑아내서 톤업 시켜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매니지먼트를 하는 건데 이런 방법을 모르면 뭐예요?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뭐예요? 회의감. 애들 다 똑같아.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돈을 많이 주면 오겠지. 그렇죠? 아니면 감봉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당나귀가 돼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방법이, 근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이런 효과가 더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한 사람을,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더뎌요. 그렇죠? 사람 한 사람을 파일럿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선 파일럿 하나 만드는 게 비행기 값이랑 거의 맞먹는다고요. 그죠? 그만큼,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오른팔 한 명이 나머지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고, 사장이 자기의 오른팔을 만나면 그것만큼 복받은 게 없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일단 명령과 지시 형태로 가다가 이게 안 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인간은 원래 여러분 요거를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이거를 가장 많이 이게 노예죠, 노예. 그렇죠? 노예는 정말 명령과 지시였어요. 노예는 당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노예는 어떤 일을 많이 해요? 1차원적인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노예는. 옛날에 그 책 보면 여러분 노예가 무슨 전략 짜는 거 봤어요? 그렇죠? 노예는 그냥 차심부름. 그죠? 아니면 마당 쓸고, 그죠? 아니면 그냥 땔감 떼고. 그냥 이런 거야.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이거 하는 이게 다 노예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생산 공장을 하고 뭐하고 탱크를 안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뭐겠어요? 이제 사람이라는 거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노예가 아니라 뭐예요? 노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의 고민은 뭐냐면 인간은 input
인풋에 따라 아웃풋이 다르다라는 고민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노예라고 보기보단 내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동물로 보는 거죠. 단순한 욕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때려주면은 잘 듣고 안 때려주면 안 맞으려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보상과 처벌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부작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사람은 때리자 그러면요 아예 안 해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시킨 것만 한다고요. 그죠? 당근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하나 줬어요. 그럼 내일은 2개 주고 그 다음날 3개 주고 그런 것도 똑같은 거죠.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받는 거는 되게 익숙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로또 1등이 얼마예요? 여러분 5년 전만 해도 로또가 열풍이었을 때 사람들이 막 미쳤다고요. 그쵸? 로또 열풍 있었죠? 근데 20억짜리가 200억이 되고 400억이 되고 800억이 돼도 나중에는 뭐가 돼요? 무감각해진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당근이라는 게 먹히지도 않고 그쵸? 채찍이라는 것도 부작용을 낳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사회가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진화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는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단순하게 옛날 방식으로 알면 뭐예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공회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틀렸다는 사람과는 잘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회의론이에요. 뭐 이럴 때 이런 생각하죠. 나만한 사람이 왜 없을까? 그렇죠?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너만한 사람이 하나 더 있으면 짜증나서 어떻게 하냐고. 자, 이걸 하다가 이제 당근과 채찍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뭐야? 자각과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칭을 하려면 무슨 게 많아야겠어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야 이거 해버려 하면 편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편하겠지만 스스로 생각하게 하려고 하면 뭐예요?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게 더 좋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얘기해주고 뭐예요? 제가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가 말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죠? 그럼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 그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그럼 네가 한번 수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적어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렵다면 상대방한테 자각했고 책임감이 자기가 있다라는 느낌이라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면 뭐예요? 바로 당나귀가 돼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회사 대표님이나 여러분도 자체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애들이 좀 스스로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애들이 너무 수동적이다. 그렇죠? 시키는 것만 한다. 왜 그럴까요? 명령 위주의 그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래 하다 보면 큰 문제가 나온다고 하죠. 가끔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왜 그런까지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왜냐면 그동안 그런 걸 안 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거 자체를 위협으로 느끼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맞는 맞다 보면 맞는 걸 즐기기도 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만큼 우리 조직이 얼마만큼 경직되어 있다라는 걸 스스로가 느껴야겠죠. 관리자 자신도.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요. 저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에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한다고요. 차라리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을 객관식적으로 말은 잘하죠. 그죠? 그러니까 1, 2, 3, 4 중에 뭐예요? 라고 이런 말을 잘한단 말이야. 그죠? 그거보다 못하는 게 주관식이고. 그죠? 그거보다 못하는 게 질문이에요. 우리 옛날에 한번 여기서도 했어요. 보고서를 쓰고 기획서를 쓰고 제안서를 쓴다는 것도 물어보는 거를 자기가 못하니까 물어보는 걸 못하니까 당연히 쓰지도 못하겠죠. 그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외국의 교육을 받다 보면 그러니까 강의를 듣다 보면은 그 강의가 아니라 미국에는 강의가 2가지 종류예요. 렉처와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렉처는 그냥 계단식에서 정말 렉처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강의는 대부분 클래스거든요. 클래스는 이렇게 동그랗게 매가지고 뭐예요?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없어. 책에서도 소개하죠. 코치가 물어보는 답은 옳고 그른 게 없어요. 무슨 답만 있다고 그래요? 솔직한 답만 있다고 그래요. 솔직한 답만. 그쵸?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 코치는,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가 아니라 뭐예요? 야, 너 할 수 있어. 그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계속 뭐예요? 자기가 자기 껍질을 깰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깼을 때 뭐예요? 그때 성과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알려줘서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하다가 보면 이게 스스로 알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마 더 많이 남을 거예요, 대부분이요. 근데 코치라는 사람은 그 부분을 활성화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활성화해 주. 그러니까 묻지 않으니 생각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을 하시다 보면 누가 그렇게 많이 묻던가요? 그렇죠? 일의 포커스에 맞추지 사람의 포커스를 잘 안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일을 수행하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의미와 목적이 없어지겠죠. 오직 누구의 목적만 있어요? 명령을 주는 사람의 목적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의미가 있었다고. 왜요? 자기가 일을 해서 내 새끼들이 먹고 산다라는 의미를 찾았거든요. 목적 자체는 뭐예요? 그 급료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살았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뭐예요? 의미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를 만드실 때 대의 명분이 좋은 회사들은 인재들이 돈이 급여가 적어도 많이 온다고요. 예를 들어 NGO 단체나 그렇죠? 사회평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많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인들 있죠. 직장인들 중에 그런데 막 저녁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도 의미 없고 저기서도 의미가 없죠. 그러면요 그 사람은 바로 우울증에 빠져요. 허무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의미를 종교에서 찾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고 자의 삶의 목적을 찾는 건 인간으로서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이 널려져 있으면 당연히 초점을 못 맞추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일하는 데다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런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뭐를 해요? 자기가 성과를 내겠죠. 그 성과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 그걸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자기가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는 건 회사에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이미 찾았던 사람이고, 그렇죠? 직장인들은요, 그걸 못 찾은 대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회사를 기계처럼 다닌다고요. 그렇죠? 혹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예요? 인간은 계속 균형을 잡거든요.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을 찾기 위해서 뭐예요? 종교 생활을 많이 하던, 사회 봉사 생활을 많이 하던, 그쵸? 왜? 여기서 마이너스면 여기서 플러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누군가가 회사 내에서 찾아줄 수만 있다면 뭐예요? 그게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밖에 나가서 봉사하고 뭐 하는 사람들 보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책에서 나오자 인간은 자기가 좋아서 했을 때 성과를 내는 거지 시켜서 하게 되면요 시킨 일만 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킨 일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킨 일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뭐예요? 성과를 많이 못 내요. 왜요? 시킨 일을 하다라는 건 시켰다라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거거든요. 그렇죠? 할 만하니까 시킨 거죠. 못할 것 같으면 안 시켰을 거 아니에요. 할 만해서 시켰죠. 그래서 했죠. 그게 뭐가 대단해요? 그렇죠? 못할 것 같았으면 일을 시키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할 만하니까 했어. 그럼 칭찬을 해줘야 안 해줘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성과란 기대치를 뛰어넘는 게 성과지 일을 했다 안 했다가 성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창희 씨가 사장님이 야 창희야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했어.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급료를 주는 이유잖아. 그렇죠? 근데 그 외의 것을 내가 해냈어요. 오케이? 사장님이 기대 이상을 해냈다고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일단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일단. 그렇죠? 그리고 사장님이 그거 알아줬을 때 뭐예요? 그게 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의미와 목적을 자기가 회사 내에 찾게끔 해주는 사람이 코치고, 존 위스모어가 이런 얘기도 하죠. 코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회사를 떠나기도 한다고요. 근데 그건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업 코칭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쁘다고 나올 수는 있지만 큰 범위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이미 떠났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회사에서 의미와 목적을 두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회사를 비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뭐예요? 그냥 같이 그냥 회사에 기계처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부하 직원과 아니면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못 채워주면 뭐예요? 이 단계가 상위 6단계하고 5단계라고 했죠?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단계가 있어요? 이 아래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 단계의 욕구로 윗 단계인 사람들을 다스리다 보면 뭐예요? 존경심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욕구가 낮은 사람들이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리자는 먹고 사는 거에 욕구가 있는 거고 나는 문화의 욕구가 있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 먹고 사는 그런 저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다 보면 뭐예요? 존경심이 나겠어요? 이런 현상은 되게 많이 봐요. 야, 먹고 사는 게 뭐 힘들어 뭐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젊고 똑똑한 애들은 집을 안 사. 집을 안 사고 뭐를 해요? 차를 사고 뭐를 한다고요. 왜요? 미국은 그렇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선진국은 많이 그런다고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 자아 성취야, 자아 성취.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적으로 앞으로 기업이 많이 크려면 뭐겠어요? 오래된 분들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중간 샌드위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막 90년대생 막 이런 애들, 그렇죠? 이런 애들이 이제 제2의 성장 엔진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진짜 자아가 강하죠? 그렇죠? 이런 애들이 여러분한테 향후엔 고객이고, 향후엔 뭐예요? 그게 부하거든요? 뭐 그런 방법을 여러분이 코칭이라는 방법을 모르고 여러분 윗선 한마디로 말해서 625 막 이런 세대의 코치 방법을 그러니까 관리 방법을 가지고 왜 나한테도 못 꼈으니까 쟤한테도 못 끼겠지 하면 뭐가 되겠어요? 성과는 내릴 수가 없고 계속 그걸 본다고요. 조직의 이탈 영상들. 그렇죠? 아시겠지만 HR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신입사원들은 1년 내에 나가는 확률이 되게 커요. 그렇죠? 왜 나갈까요? 급여? 제일 큰 건 회사에서 의미와 목적을 못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지. 요새 실업 문제 많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기업들을 가보면 사람 문제가 또 심각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요새 취업 시장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젊고 능력 있는 애들일수록 뭐예요? 그렇죠? 회사를 통해서 자기 삶을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어떻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느냐를 불을 많이 봤다고요. 옛날에는 자기가 어떻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봤는데 지금은요. 경제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를 봐요. 그렇죠? 국가와 민족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이 그걸 나한테 못 해주자. 그러면요. 국가와 민족을 버려요. 이민 가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이민 갔다면 부럽죠 차라리. 그죠? 옛날에는요 말도 안 되는 현상이었다고요. 존 F 케네디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네가 국가에 뭐를 하기 전에, 그죠? 요구하기 전에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옛날에는 그게 맞을지는 2차 세상 때는 맞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안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경계도 바뀌었잖아. 조국과 민족의 몸과 마음을 왜 바쳐요? 그죠? 국가가 나한테 해줘야지 내가 뭘 해줄 거 아니냐라는 마인드가 지금 마인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의미와 목적의 상실을 통해서 자진 일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들이 자주 일타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저 새끼 뭐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시스템적인 문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코칭의 스킬이 들어와야 되고, 젊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거를 많이 배우셔서 좀 더 디벨롭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아마 이 문제를 5년 안에 반님께 갖게 될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성장 위주였거든. 그쵸? 성장 위주다. 여러분, 군대가 좋은 게 뭐예요? 그쵸? 군대는 명령 수행이야. 그쵸? 명령하면 될 줄 알죠? 그쵸? 근데 지금 여러분 그러던가요? 지금 여러분 기업에서 뭐 하게 되면 확 질러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이제는 기업이 뭐예요? 어느 만큼 사람들을 코칭해서 의미야 뭐,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요. 한 사람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려요. 그쵸? 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꼭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뭐를 하고, 내 자체가 사업 아이템일 수 있는 거야. 내 경험 자체가. 그렇죠? 단지 뭐예요, 여러분이? 뭔가 아이템을 잘 못 만나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다 보면 그거 자체가 사업 모델이 되죠. 존 히트모어라는 사람은 그걸 이미 영국에서 실행한 사람이고, 인어게임사도 만들어내고, 퍼포먼스, 무슨 성과 향상, 회사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능력 서클이라는 걸 말을 하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능력 서클이 뭐냐면, 책에서 보셨죠? 되게 재밌어요,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일단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건 1단계가 뭐냐, 스타트 라인이 뭐냐면 무능력과 무의식이에요. 일단 1단계가.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이유는 의식을 못해서고, 의식을 못해서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것도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 차를 사야지, 운전을 해야지 라는 건 운전을 한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못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건 자각을 못한 거야, 자기가. 아무 자각을. 여러분이 지금 독서경영에 오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2단계로 들어오는 거야, 2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무능력인데 뭐예요? 능력은 없는데 의식은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 알아. 그쵸? 중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뭐예요? 아직 능력이 없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만약 운전면허를 한다면 능력은 없는데 의식은 있어. 이때 어디 가요? 그쵸? 이때 학원 가는 거예요. 이때 학원. 그쵸? 학원에 가서 뭐를 해요?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단계가 뭐예요? 요 단계가. 이 단계가 자각이라는 거예요. 자각. 그래서 능력을 갖게 되면 스스로가 일단 뭐예요? 자각. 100% 동의죠. 제가 강의를 하고 기획력 강의를 하고 뭐 할 때 온 사람들은 일단 2단계이긴 해요. 2단계 아니면 2단계일 거예요. 자, 여러분, 저게 중요하다라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왜요? 알게 되면 능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알았다고 능력은 아니에요. 알았다고 능력은. 그죠? 자, 그럼 2단계에서 어디로 갈까요? 능력과 의식 단계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알았고요. 그게 능력이 된 거야. 오케이? 이때 운전면허를 따야겠구나라고 해서 뭐예요? 근데 아직 능력이 없죠. 이때는 뭘 많이 보냐면 의식만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나의 장점, 나의 단점 이런 것들만 봐. 아직 능력은 없거든요. 근데 요게 넘어오면 능력이 의식으로 있는 거예요. 이때는 뭐 어떻게 될까요? 운전을 할 때 기아 핸들 조작 뭐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의식하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능력과 그렇죠? 무의식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때는 운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햄버거 입에 물고요. 핸드폰 들고, 그 운전을 뭘로 하지? 햄버거 들고, 핸드폰 들고, 햄버거 몰고, 이거 끼고,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보고, 이러고 운전하는 단계야. 그렇죠? 능력이, 의식이 없어. 그냥 능력이 뭐야? 이게 골키퍼로 보면 뭐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게 있죠. 이게 감히 능력이 돼버리는 거야. 이때 뭐예요? 이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때. 이때는 의식을 한 만큼 성과를 많이 내거든요? 오케이? 이때는요, 능력이 뭐가 된 거야? 시스템화 된 거죠. 이때는요, 권투 선수라면 뭐야? 보고 피해요. 오케이? 의식을 하고 피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언제나 뭐야? 속도면에서 좀 떨어지죠. 이때는요, 위에서 능력과 무의식은요, 그냥 몸이 피하죠. 왜 피했어라고 물어보면요, 글쎄다.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노하우인 거야. 오케이? 그게 바로 노하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럼 코치는 어디를 일단 건드릴까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오케이?
그러니까 시켜버리면 뭐예요? 시켜버려서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의식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무의식과 무능력 단계에서 일단 의식, 이 의식으로 바꾸는 게 뭘까요? 무슨 법이에요? 질문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아직 능력은 없지만 뭐예요? 의식을 해버리고 그 능력을 쌓는다고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때 계속 누가 동기유발을 해주고 옆에서 칭찬해주고 지원해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비난자가 아니라 협력자와 조언자이자 지원자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예요? 바로 코치라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성과 창출을 위한 메커니즘이 뭐냐면 뭔가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메커니즘 두 개가 돈다라는 거죠. 자각적인 선택과 자극성에 의해서 이 말 자체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띵크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띵크할 수 있는 말을. 그냥 성격이 급해서 이거 해가 아니라 뭐예요? 좀 띵크할 수 있는 말. 오케이? 그리고요, 자각성 선택을 하게 만들고요. 또요, 자존적으로 여러분, 지가 선택을 하면 결국은 책임감이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원해서 결혼하면 그건 네가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억지로 결혼을 시키면요, 그건 아버지 책임이죠. 나중에 이혼을 하게 돼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바람직한 성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그리고 이 성과는 어떤 성과예요? 시스템적인 성과예요. 단기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이 간단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얘기를. 자, 그럼 코칭의 질문법이 뭐냐? 질문의 원칙. 일단, 닫힌 질문이 아니라 무슨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열린 질문을 하라고 하죠. 닫힌 질문을 하면 방어적인 태도. 비난적인 질문을 하면요. 예를 들어, 당신은 참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비난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개기던가? 아니면 뭐예요? 피하죠. 그렇죠? 피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애티튜드를 방어적으로. 그렇죠? 뭐 이걸 왜 그랬어요? 저는 시키는 걸 했는데요. 뭐 이런 말투야. 그렇죠? 근데 열린 질문을 하면 자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걸만한 거 좀 갖다 주세요. 그렇죠? 못 갖고 와보다 뭐야? 걸만한 것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자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나서 자기가 뭔가를 했으면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렇죠? 책임을 지게 되면 성과는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책임을 진다라는 거에 뭐예요? 자기가 반드시 그것을 컨트롤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죠? 왜 책임을 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왜 책임지고 싶지 않을까요? 이런 말 있잖아요.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뭐. 그쵸? 그러니까 즉 뭐예요? 소유권이라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소유권이라는 건 뭐예요? 선택의 자유거든요. 소유가 있다라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선택하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틀렸다면 뭐예요? 틀린 거를 자각하도록 해줘야지 지적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적하면. 옛날엔 빠른 고도의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고도 성장의 사회가 아니에요. 그죠?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사회지. 자, 그러면 이거죠. 여기서 참 재밌는 나말이 나와요. 야구 선수한테 그렇다고 하죠. 야, 공을 끝까지 봐. 이런다고 하죠. 공을 꼭 끝까지 봐. 이거 자체가 어떤 질문이에요? 지시적 질문이죠. 그쵸? 또 다른 말로 닫힌 질문이죠. 꼭 공을 끝까지 봐. 라고 말하면 왜 공을 보지 않는 거야? 공에서 눈을 떼지 마. 라고 말하면 얘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방어적 태도. 보고 있었어요. 혹은요, 잘 모르겠어요. 회피적인 태도. 또는요, 너 때문에 신경 써서 못하겠어. 그죠? 이런 말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고쳐주면, 어떤 식으로 코칭을 해주면 성과를 나온다고 그래요? 결과를 알 수 있는 질문. 그쵸? 되게 좋은 거예요. 질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를 해서 그 결과의 포커스에 맞춰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하자. 공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회전하는지 봐봐. 그죠? 공을 때라면서 여러분 이 질문에 뭐가 있어요? 자각이 있죠. 그리고 책임이 있잖아 이 질문에. 그러면 여러 사람이 뭐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돌던데요? 어떻게 돌던데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존 휘트모어가 스포츠 쪽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야 공을 넘길 때 넷에서 살짝 넘겨야지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아니라 뭐예요? 야 네가 공 넘길 때 그 넷하고 공하고 몇 센치인지 한번 봐봐. 그럼 그걸로 보다 보면 뭐예요? 스스로 코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만약 야 너 왜 이렇게 못해?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하면 뭐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면 승질을 낸다라는 거죠. 내가 안 해서 안 했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질문도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열린 질문을 하면 좋은 게 뭐라고 해요? 스스로 자각하게 되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피드백해서 뭐예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 너 공 잘못 쳤다. 이 말은 뭐예요? 자각성도 없고 책임성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오직 뭘 염두하는 거예요? 회피성과 방어적 태도와 그 다음 나중에 뭐예요? 객 있는 말투죠. 제가 잘못 치긴 뭘 잘못 쳤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피드백을 주려면. 뭐 이렇게 페이스 라인에서 야 15cm 벗어났다. 이 말에는 잘못 쳤다라는 말이 들어와 있지만 상당히 소프트하게 들어와 있다고요. 그리고 이 말이 그 사람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비난, 그렇죠? 이거냐 저거냐라는 닫힌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15cm를 줄이라는 그러니까 지시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자기 코치가 자각한 거죠. 그렇죠? 잘못 쳤다, 잘 쳤다. 그렇죠? 이거는요. 선수가 자각하는 거죠. 15cm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뭘 하겠어요? 15cm를 줄이면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자기가 자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뭐예요? 스스로가 계속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칭의 질문의 요소는 여러분이 언제나 코칭법을 써서 쓴다는 건 why, 왜 그런데? 왜 그런데? 그럼 참 몰라요. 왜 그런지. 그쵸?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뭐예요? 방어적인 태도? 회피적인. 여러분, 알았으면 잘했겠지. 그러니까, 왜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 이 질문 자체는요, 비난과 아니면 칭찬을 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성과를 내서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자기가 방법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한 거,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Why, how가 아니라 what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잘못됐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걸 잘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뭐가 나와요? 분명히 자각에 대한 물음이잖아요. 그렇죠? What?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자, 자각이 일어나고 자각에 따라서 선택되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책임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칭 질문의 순서는 언제나 질문의 순서는 첫째, 제너럴하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상적으로 왜 못 쳤어? 잘 쳐 이게 아니라 뭐예요? 언제나 보편적으로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런 얘기하죠. 코칭을 하다 보면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이것들 바보 소리들 서로 하고 있잖아. 그렇죠? 왜냐면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코치가 끊임없이 뭐예요? 물어봐주고 뭐 해주고 틀렸다 맞았다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주고 뭐예요? 여러분 자각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뭐예요? 좀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성과는 훨씬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안 하지만 그걸 안 해서 더 빠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해서 불이익은 더 많다라는 거죠, 보면. what으로 물어봐서 그 다음에 뭐예요? why와 how를 내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각하고 책임지게 하게 이 사람이 스스로 띵킹을 할 수 있도록 뭐예요? 옆에서 계속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시면은 되게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해되시죠? 그 사람들이 왜 안 하는지요. 그죠? 그 사람들이 못했다, 잘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도토리라고 하죠. 이 내부적으로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는 걸 보는 게 그런 코치들, 그렇죠? 그런 성공학 강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능력인 거고, 그분들은 끊임없이 뭐를 해요?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각하게.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자각을 하게 되면 그 방법에 대해 선택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명령조 위주의 사고방식과 명령체계에서 익숙했던 사람들은 말장난으로 보이지만 뭐예요? 그건 존 히스모어가 뒤에서 얘기하죠. 그건 오해라고요. 자, 그래서 질문을 통해 본 코치, 다시 이 장면이 나오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그렇죠? 열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자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만약 내가 알고 만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건 컨설팅이에요. 오케이? 컨설팅의 좋은 점은 속도는 나겠지는 몰라도 뭐예요? 계속 컨설팅 받아야 돼요. 자, 조직이 스스로 자각하지 않는 한 계속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있으면 뭐예요? 계속 받으면 되죠. 계속 받으면 의존성만 늘어나요. 결국. 진짜 어떻게 해요? 왓으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의문사로.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있어도 뭐예요? 답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걔가 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질문을 계속 던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나와요? 부하가 상사에 대한 존경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열린 질문을 하면 이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책임감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말. 오케이? 그래서 코치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대화 커뮤니케이션, 즉 질문법을 통한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뭐예요? 성과를 스스로가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발시켜주는 게 기업 코칭과 팀 코칭과 개인 코칭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대답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쵸?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듣기, 쓰기, 말하기.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듣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 말씀 이분도 하죠. 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냐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근데 이 사람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시스템적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누군가 말을 많이 하면요, 누군가는 반드시 많이 듣게 되고요. 누군가 많이 들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말을 하게 돼요. 왜? 많이 듣는다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치는 뭐예요? 되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려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고 어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초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호수에다가 돈 하나를 딱 던지면 파장이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작은 질문 하나에 자기가 알 수 있는 파동이 되게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그게 잠재워졌을 때 뭐예요? 다시 그런 제너럴한 질문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그런 게 하는 것이 이제 하는 거고, 좋은 코칭 질문의 예시가 뭐냐? 이런 거. 책에 나오죠. 그 외에는 다른 것 없나요? 이거를 여러분,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해봐. 그죠? 이거 해. 두 번째, 재밌는 말이에요. 근데 참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답을 안다면 그것은 어떤 답이죠?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말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가 만약 답을 안다면 어떤 게? 왜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냐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말을 안 해요. 왜요? 틀릴까봐. 답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봐. 그래서 언제나 이 앞에 전제조건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만약 당신이 답을 안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틀려도 좋지만 말을 해보라는 거죠. 뭘까요? 그럼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프리하겠죠. 틀려도 된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생각을 반어놓고 그게 자각과 선택과 책임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서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이런 의문사로 끝내죠. 그렇죠? 판단과 선택을 끌어내는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언제나 무엇? 자각할 수 있는 말. 누군가 그것을 당신에게 말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친구가 당신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상당히 띵크를 많이 할 수 있는 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 여기서 원하지 않는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다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그걸 인정하더라도 그쪽을 일단 해보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유도하는 질문을 하면은 안 된다는 말을 해요. 왜냐면 다 안다고요. 왜냐면 코치와 이 코치를 받는 사람의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죠. 그때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또 이렇게 해본대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있잖아요. 이런 방법이 또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해보라는 게 아니라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각이 일어났죠. 선택했죠. 그렇죠? 여러분 해보세요보다 뭐예요? 자각하도록 자기가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이건 선택권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현실에서 선택권이 있다 없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적어도 선택권이 있다라는 감이라도 줘야 된다고요. 느낌이라도 받게 해야만 성과를 창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말했던 방법을 그로우 방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프로세스화해요. 오케이? G, R, O, W 해가지고 단계별로 코칭할 수 있는 방법을 4단계로 나눠서 이 책을 읽는 사람한테 조언을 하고 이 사람 잡지에 이 사람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면 존 히스모어가 우리나라 언론이랑 취재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G, R, O, W 전략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되게 많이 해요. 많은 회사에서 이걸 해서 큰 도움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1000명, 10,000명인 회사한테 계속 이런 코칭 방법을 적용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내고 있다라는 자료가 나와요.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로우 이제 코칭법이라는 게 있어요. GROW 코칭법. 근데 이거는 이제 존 히스모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개발한 모델인데, 그러니까 성장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보면 grow process라는 모델이 있는데, 일단 코칭을 하려게 되면 4단계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4단계. 첫째, 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 이게 골은 뭐냐면 골은 코치의 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하게끔 한다라는 게 아니라 골 자체를 코치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말을 하게끔 한다라는 게 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문이 코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그렇죠? 당신이 발전하고 해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골이고 두 번째는 리얼리티. 그렇죠? 자기가 어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예요? 리얼리티,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볼 수 있도록 물어보는 질문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고올 당시에 바람직하게 물어볼 수 있는 방법, 리얼리티에 있을 때 물어보는 방법.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오피니언, 이건 뭘까요? 대안. 오피니언이 아니에요. 옵션이다. 이거 잘못했어요. 옵션. 오케이? 옵션으로는 뭐가 있느냐?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옵션이 뭐겠어요? 대안적 생각이라는 거겠죠? 대안적.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분 왜 바로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옵션을 얘기해 줄까요? 그렇죠? 자각 때문에. 그리고 또 자각을 통한 책임감. 그러니까 자각해서 선택해서 책임감을 갖게 되면 뭘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를 했다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이 안 나오겠죠? 이거 해봤자 뭐 사장님 건데, 이런 말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will. 이거 무슨 말일까? will이. 자유실행 의지에 의해서 방법도 자기가 뭐예요?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당히 뭐예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4단계에 걸쳐서 프로세스화 한다라는 말이고, 하나하나씩 보면, 이게 이제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하게 만들려면 원하게 만들어야겠죠. 네가 그걸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프로세스가 구체화되는 건 위에 실행 목표가 있는 거고 실행 목표는 최종 목표고 이 위는 뭘까요? 꿈이라는 거예요. 꿈. 그러니까 네 꿈이 무엇이냐? 그걸 좀 더 좁게 말하는 건 그래서 네가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그래서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
그거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시간과 자원을 프로세스화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최종 목표를 잡을 땐 도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이면 희망이 없죠. 도전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현실적이어야 돼, 또. 여러분,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면 또 현실성이 없으면 뭐야? 허무맹랑한 얘기겠죠.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얘기. 그리고요, 언제나 합의적인 얘기. 목적은요. 이거는 제가 합의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했어요. 그렇죠? 합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 책으로 했죠. 두 번째는 뭐냐? 목표는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뭐야? 뭐뭐를 하면 뭐가 좋다라는 거. 언제나 긍정적으로 맺어야 되고, 이러한 프로세스와 이런 꿈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언제나 피드백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 소개된 게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에 꼭대기에 달성한 사람을 보고 애가 허무맹랑하게 이런 말을 한댔죠. 나도 에베레스트 산 달성할 거야. 그러한 드리밍적인 목표가 최종 목표를 만들어내고, 그 목표가 실행 목표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프로세스, 자기가 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은 꿈을 꾼다라는 것도 결국 자각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가 리얼리티에서 부분에서 뭐냐?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 말에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수에게 목표를 빗나갔다고 말하지 말아라. 기분만 나쁠 뿐이다. 그는 자신의 화살이 관역을 맞추려면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 것을 알고 싶을 뿐이지, 맞았다 틀렸다를 알고 싶다라는 건 아니고, 왜? 이미 자기도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말을 할 때는 뭐냐? 객관적. 아까 말했죠? 15cm 벗어났다. 그렇죠? 뭐 이런 말을 해야지, 괜히 기분 상하라고 빗나갔다, 너 뭐 하는 거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 지원적인 말을 해야 돼요. 이 지원적인 말이 뭘까요? 그렇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이걸 하려고 할 때 장애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네가 더 잘하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줘야 될까? 이런 부분을 해서 자기가 그 말을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서술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나오는 거예요. 서술적인 질문을 많이 그 사람이 맞습니다,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서술할 수 있도록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자각적으로 물어본다. 아까 얘기 드렸죠? 여러분, 공을 던지게 되면 뭐예요? 공에 눈을 띄지 말아라가 아니라 공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봐라. 공이 어떤 안으로 들어오는지 봐라. 그러면 공을 눈에 띄지는 않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뭐냐? 현실 분석 후에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분석해야만 목표를 잡는 거 아니냐? 목표를 잡고 현실을 잡는 것이냐?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다른 데에서도 말을 많이 했어요. 현실을 잡고 목표를 잡으면 목표가 현실에 갇혀요. 그죠? 목표를 잡을 땐 뭘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충 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일단 그걸 여러분, 대충 된 목표를 꿈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리얼리티를 보면서 뭐를 하는 거야? 최종 목표, 실행 목표,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즉, 목표를 잡고 현실을 바라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고, 네가 할 수 있는 위치는 이거다. 네가 뭘 하길 원하느냐. 이러면 뭐예요? 이미 뭐 하는 옵션을 자기가 다 뺏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제일 먼저 아까 나왔죠. 목적을 물어보고 나서 현실을 물어보면 뭐예요? 여러 가지 대안적인, 그 뒤에 나오는 대안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임 해보셨죠? 그렇죠? 안 넣을까 하다가 넣어봤어요. 이 뒤에 이거 만드는 것도 힘들었어. 이걸 가지고 뭘 한다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강사들이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또 이만하게 남겨놓고 아시죠? 네? 나중에 제가 뭐 재밌는 걸 하나 할 거예요. 그때 소개도 시켜드리겠지만, 요만한 박스에 넣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걸어놓고 여기다 액션을 넣으라고. 그 파워포인트 보면은 그 이동 경로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움직여. 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뭐를 해도 여러분을 늘리지 않는 한
그거 뭐 공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느리고 그리고 다음 장 누르면 이따만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뭔 말이냐.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그 코칭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틀을 깨야죠. 뭐 하겠죠? 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해서 자각하게 만들라고. 그런 걸 좀 너무, 그러니까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 졸린 이유가 그거라니까. 자각하게 안 만들고 자꾸 바른 말만 하고 뭘 하라 그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잘. 그죠? 스스로 자각하고 뭐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죠? 자, 언제 선 넘어가라는 말은 안 했는데 뭐예요? 자기가 그런 걸 제한적인 거. 그러니까, 현실을 먼저 주거나 명령을 해버리면 제한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대안이라는 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사원인데 뭐 거기까지 생각할 이유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게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제를 잡아버리면 그 안에서만 파악을 할 테니까. 더 나아가선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죠.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방법도 있고 더 나아가선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접어가지고 그것도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냐? 하나만 더 생각해봐라. 제가 여러분 더 좋은 방법도 알려드렸죠. 한번. 질문을 바꾸면 양이 는다라는 방법. 하나를 물어보면 하나를 답하지만 100개를 물어보면 100가지가 나온다라는 방법. 또 한번 얘기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will. 선택권과 소유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택권과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질 수 있을 때 자유의지가 나오는 거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뭐예요? 더 잘하고 싶은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만약 명령에 의해서 한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욕만 안 먹으려고 들 거예요. 욕을 안 먹는 최고의 방법이 뭐야? 창희 씨. 그죠? 안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돈다라는 거예요. 지시를 해버리면 그 지시만 하는 거가 사다리만 갖고 가. 여러분 걔는 문제될 게 없어요. 창고에 사다리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창고에 사다리가 없으니 안 갖고 온 걸 걔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너는 왜 뭐뭐나 그러냐. 그게 뭐야. 그게 악순환이라는 거죠. 그럼 걔는 뭐 하겠어요. 지랄하네 이러겠죠. 그게 뭐예요. 방어적 태도. 당신 때문에 더한데 이런 말. 오케이? 선택하게 만들고 그 선택을 통해서 자기가 뭐예요? 소유권을 갖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잘하고 싶은 거. 잘해야 하는 거. 사람은 시켜도 잘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고 싶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럼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고 싶다라는 최고의 방법은 지가 사업을 하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뭐예요? 선택권과 소유권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뭘 하려고 하느냐? 이때는 자유의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야 하느냐? 당신은 그것을 언제 하려고 하는가?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이 행동은 당신의 목표에 부합하는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것 같고, 자, 이렇게 말해보면 될 것 같고, 뭘 그렇게 오래 말하느냐? 이제 아시겠죠? 자각성과 선택권과 책임권과 그거에 따른 소유권을 주기 위해서 약간 돌아가는 듯 하지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결국은 그게 훨씬 더 성과가 높다라는 걸 많은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만약 야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당나귀로 보는 거죠. 아니면 사람을 노예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회사도 좋아. 왜요? 예를 들어 생각이 필요 없는 일을 하는 조직에서는 좋을 거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를 생기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게 하게 해야 하니까 잘 돼야죠. 잘 된다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했을 거예요. 창희 씨 기억나실 거예요. 한 만큼 나오는 건 피터 드러커가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많이 했는데 조금 나오는 건 적자라고 했죠. 조금 했는데 많이 나오면 흑자라고 했죠. 그럼 조금 했는데 10을 했는데 100이 나왔어요. 그럼 몇이 남아요? 90이 남죠. 그 90엔 뭐 할까요? 사람이 여유로울 때 뭐예요? 헛생각하죠. 그렇죠? 그 헛생각이 그냥 헛생각으로 놓으면 그 헛생각이 회사를 말아먹기도 하고요. 그
그 헛생각이 회사의 목표에 부합돼서 움직이면 그걸 크리에이티브 컴퍼니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렇죠? 사람은 배 따시고 등 따시고 다 만족했을 때 뭐예요? 그때 무한의 상상력이 있는 거죠. 배고프고 뭐하면 상상력이고 뭐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안 좋으면 상상력이 없어져요. 경제가 좋아지면 상상력이 좋아지겠죠. 왜요?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엊그저께 라디오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법률적인, 이번에 도찰 사건 때문에 한번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잖아요. 그 지하철에서 여자 다리를 찍었는데, 그게 성희롱이냐, 아니면 아니야. 그래서 대법원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그거 갖고 라디오 포럼에서 막 싸우더라고. 근데 한 번 변호사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규제화하려고 하면 그 사회가 상상력을 잃어버린대요. 그렇죠?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 해버리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을 잘 이용해야지 모든 것을 좌로 고르라, 우로 고르라, 뭐로 해라 다 해버리면 뭐예요? 사람이 다 기계가 돼버릴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분이 또 한쪽은 여성 그런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논리가 있는데 그런 말이 제 머릿속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시와 규칙이 너무 많은 회사일수록 뭐예요? 크리에이티비티가 없는 거고요. 대신요, 나쁘진 않아요. 대신요, 속도는 많이 나겠죠. 그런 회사는 틀려도 망해도 빨리 망하고요. 흥해도 빨리 흥해요. 왜요? 만약 군대처럼 앞으로 가니까. 그렇죠? 다른 대안과 옵션이라는 건 전혀 없으니까. 이럴 땐 딱 하나예요. 리더가 그 조직의 운명을 좌우지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리더가 있으면 뭐예요? 그걸 방지하고자 군주제에서 민주제로 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그냥 하면 될 걸 가지고 싸우고 토론하고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합의라는 걸 끌기 위해서. 이런 과정 중에서 뭐를 한다고요? 서로 크레디비티와 서로 다른 방법을 대안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자유의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 자유의지를 개발하면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여러분 지식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면은요, 지식이 지혜로 가고요. 그러니까 지식을 다루는 말은 지혜예요. 지혜보다 더 큰 건 예지력이라고 말을 한대요. 근데 뒤로 오면 뒤로 올수록 뭐예요? 훨씬 더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힘이 강하겠죠? 이게 뭐냐? 그러면 누가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고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느냐? 이건 오직 하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원하다면,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필요하고 자기가 원한다고 하면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를 끌어내려면 그런 선택권과 소유권을 많이 줘야만 회사가 성장을 하고, 특히 고부가가치, 게임 회사 같은 회사,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절실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팀 코칭을 어떻게 하느냐? 팀 코칭도 3단계로 설명을 해줘요. 1단계 뭐냐? 소속 단계. 오케이? 2단계에서 뭐냐? 경쟁 단계. 3단계에서 협동 단계. 소속 단계에선 뭐가 나오느냐면 일단 이런 걸 맞춰줘요. 이해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성과가 낮아요. 이때는 뭐냐면 팀이 만들어지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학온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전학온 느낌.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뻘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내가 이 회사의 소속이야? 내 이 팀의 소속이야? 이런 것 때문에 성과는 많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조직이 이 단계를 오래 가지는 않는데요. 그때 이 단계에서 팀장,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제일 뭘 해야 되냐면 본보기를 많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이 신뢰를 원하는 조직이 되고 싶으면 먼저 신뢰를 보여줘야 되고요. 조직이 열심히 하는 걸 갖고 싶다면 자기가 먼저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열정을 주면 열정을 받고, 신뢰를 주면 신뢰를 받고, 모범을 보이는 만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이 당시에 뭘 하냐면 누구 프로토타입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해야 되느냐. 그렇죠? 누가 그리고 여기서 대빵이느냐. 그렇죠?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해도 뭐예요?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제가 어떻게 말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팀의 에너지가 팀원들 각자에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경쟁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경쟁 단계에선 팀원들이 자기 주장을 상당히 강하게 여기고 역동적이고 생산력은 뛰어나지만 응집력은 상당히 약해진대요. 이때는 이제 짐승으로 말하면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오줌 싸고 다니는 거죠. 내 테리토리니까 들어오지 마. 그리고 막 싸우고 뭐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다라는 거를 막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때 기업은 팀은 뭐예요? 되게 성과를 많이 낸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팀원들이 리더한테도 도전한다고 하죠. 네 말은 틀린 것 같아, 네 말도. 이러면서 뭐예요? 이때는 이제 다양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책임을 부여하고 자각하게 만들고 스스로가 뭘 하게끔 하고 스스로가 그런 소유권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단계에선 팀의 에너지가 내부의 경쟁에 집중이 된대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단계에 맞는 코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3단계는 뭐냐면 협동 단계. 협동 단계에선 팀 전체가 성과를 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경쟁 단계에선 내부적으로 뭐야? 서로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뭐예요? 서로 마찰작용, 응집력이 약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부분을 성장의 엔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친해진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싸우고 나서 안 보자. 그럼 뭐예요? 단절이지만 계속 뭘 한다라는 건 그때 나온 게 논쟁과 합의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했죠. 자, 이때는 뭐에 많이 맞춰야 된다고 그래요? 성과, 자신의 성과가 아니라 팀의 공헌을 어떻게 하느냐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여러분 여기서 뭘 느껴요? 소속감과 그렇죠? 자아 실현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 우리 팀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그런 과정에서 뭐야? 자기 개발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속 단계에선 아주 뻘쭘하니까 누가 나가든 말하든 잘 모르는데 경쟁 단계에선 누가 나가죠? 그럼 좋은 거예요. 누가 떨어져 나가면, 누가 못하면 왜요?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뭐냐? 누가 못하면요?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공동체의 운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가 공동의 목표를 향하도록 하고 성과는 이때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때는 성과가 간헐적으로 나오겠죠. 산발적으로. 이때는 뭐가 나와요? 1 더하기 1은 11이라는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팀장이라는 사람은 팀원들이 그 단계별로 가장 자기가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빨리빨리 뭐를 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자각을 하도록요. 지금 이 단계다, 다음 단계 넘어가자. 이렇게 프로세스화는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되게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에 쫓기다 보고 오케이? 스피드에 너무 맞추다 보면 많은 부분 간과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시키면 될 걸 뭘 이렇게 하느냐. 근데 이 부분에는 제가 읽고 나면서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면 앞으로 겪어야 될 내용일 테고요. 그리고 위에 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말하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코치로서 사업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각을 시키고 선택하게 만들고 책임지게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한 방법. 이 앞장에서 설명이 결국 된 거예요. 코치 받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유발시켜주는 자지 강사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나가면 다 까먹겠죠. 근데 머릿속에 하나 남는 방법,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되게 머릿속에 많이 남더라고요. 저도 책을 예전에 읽었지만 이 생각이 되게 머리에 많이 남아서 이 책을 고른 거예요. 공에 눈을 떼지 마가 아니라 공이 어떻게 회전하는지를 보라고 말을 하세요. 언제나 말을 하실 때 뭐를 여러분이 결국은 시키려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비난하려고 하는 건지 칭찬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요 걔가 스스로 뭐를 하게끔 하는 건지. 그럼 여러분이 일단 그래서 관리자가 더 책임이 큰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하면 부하가 잘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예요? 그 사람을 관리한 상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여러분이 염두에 보시면 훨씬 더 코칭 스킬에 대해서 회사로의 적응, 그 다음에 뭐야? 심지어 내 가족들이나 내 자식들한테 적용도 쉬울 거라고 보고, 만약 이 부분을 좀 더 디벨롭해서 내가 존 히스모어 같이 이 사람은 거의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회사 차리기가 쉬워요. 왜? 고정비가 안 드니까. 이런 분들의 대부분 특징이, 그러니까 코칭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하는 게 많거든요. 코치가 되고 거기서 얻은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여러분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몇 단계겠어요? 자아 성취하는 5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금 여기도 책도 대부분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코칭 기술이 나보다 아랫사람한테 쓰는 기술이라고 일단 아니요. 제가 이게 뭐 상관이나 사장님한테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될지. 이게 코칭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요. 이건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이 코칭이라는 방법은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상사한테 만나라고 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여러분 스스로가 상사한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거죠. 상사가 먼저 코칭의 스킬을 아는 게 좋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 그거 필요한다면 이런 부분이 녹아드는 게 기업 문화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역류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할까요? 존 히스모어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상사와 이 부하 직원의 뭐를 해줘요? 완충제 역할을 해주면서 조직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사는 그걸 할 줄 알면 돼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자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각을 해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일이 벌어지고 자각하느냐, 오케이? 벌어지기 전에 자각하느냐, 치료를 하느냐, 예방을 하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창희 씨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내에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번씩 이런 토론회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한번 제안을 해볼 정도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해봤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한 15분, 30분 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오늘도 한 3달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할 말도 없고 그래도 일에 쫓기다 보면 그 시간도 아까워지고 그렇게 되니까 일에 쫓기다 보면은 그 시간이 아까워지는 게 아니라 일을 쫓기다 보면은 이런 시간을 안 하다 보면 더 의미 있는 일을 많이 못 하겠죠. 했던 일을 반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어떤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회사에서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거예요. 하자라는 부분도 자각과 선택과 책임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해서 해봐서 나쁠 거지 않을까. 창희 씨도 이 방법은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회사가 발전을 해야지. 내가 그냥 그 답을 안다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말한 사람은 내가 한 거였으니까 자실은 있겠지만 그거를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참여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대부분 뭐예요?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성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것만큼 피드백이 있다고 하면 잘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왜 창희 씨는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미 자각한 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회사에 도움이 될 거다. 그렇죠? 그럼 내가 이 부분을 도입하게 하려면 오늘 배운 것처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만약 사장님이 이런 방법을 한다고 하면 사장님이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자각시켜야겠죠. 그때 이제 이런 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불러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왜? 회사가 스스로 자기가 느끼고 발전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다 그렇겠지만 언제나 시행착오 끝에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발전의 속도를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 그런 거가 있다고 하면 그냥 아무 주제도 없이 그냥 해보는 것보다 이렇게 책을 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회사에 그런 걸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의 약간의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스스로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요? 내 회사도 아닌 이상,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업의 문화와 시스템으로 성장이 되려면 좀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코칭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하면 될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오래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면 당나귀처럼 움직일 수는 있어도 뭐예요? 이게 자유의지라는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나중에는 자극이 없으면 안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그럼 뭘 할 거냐면, 여유 에너지. 기업은 여유 에너지가 나와야 해요. 여유 에너지가 없어서 집에 가자마자 퍼져 자고 회사가 맨날 24시간 360일 돌리기만 한다면 그 회사는 생산의 포커스에 많이 맞춰놓은 회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 하다라는 것도 내가 크리에이티비티 한 거와 회사가 크리에이티비티 한 거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내가 크리에이티비티해서 회사가 바뀌지는 않아요. 회사가 차라리 내가 안 크리에이티비티한데 회사가 크리에이티브한 조직이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크리에이티비티 할 수가 있다라고요. 그럼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접근을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의력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창의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회사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창의적을 발상을 도와주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지금 코치 이 방법 중에 질문법이 바로 창의력을 자극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냐고 했지 선택하라고는 말을 안 했잖아요. 생각하라고 했지. 그럼 여러분이 우리 회사를 창의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이렇게 내가 건드리면서 나가야 되는 거야? 이 책은 여러분 어려운 책이 전혀 아니에요. 읽어보면 2시간이면 읽을 책이고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좋은 책, 나쁜 책을 보지 마세요. 그럼 좋은 책만 보려고 들 거 아니야. 그렇죠? 언제나 책을 보실 땐 그 책 속에서 양서와 그 나쁜 책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책에서 인사이트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적어도 책 저자는 나보다 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나보다 낫으니까 책이라도 썼겠죠. 그럼 그 사람한테 뭔가 배울 수 있느냐. 책을 읽지도 않고요. 저 사람 나쁘다 좋다라고 하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조니 스모우라는 사람의 이 뻔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증상적인 요법은 언제나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에요. 결국은 일반적인 내용들, 결국은 보편적인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일수록 보편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안 위대한 사람일수록 야매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출판의 메커니즘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또 소비자들, 한마디로 말해 독자들의 수준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억으로 뭐뭐 벌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되게 단기적인 얘기에 불과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제너럴한 책이 있다면 졸려가 아니라 저자가 도대체 이 제너럴한 얘기를 통해서 나한테 뭘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를 좀 데스하게 많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은근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크리에이티비티, 그러니까 외국 저자인데 크리에이티브한 컴퍼니를 만드는 7가지 방법과 이 방법을 여러분이 어떻게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책에서 다루는 사례 외에 제가 좀 아는 사례를 덧불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